아직 주식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막 광기를 띈 강세장은 전혀 아니다. 저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미국에 가셨다가 건불게 골프만 치다가 돌아오신 우리 김현준 대표님. 네. 골프만 치고 온 건 아니지만 골프를 많이 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인생에서 골프 비중이 되게 늘어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어떠는지 뭐 저희가 주식 방송 전에 가볍게만. 네, 뭐 아주 행복했고요.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라는 데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거기 뭐 연중 따뜻하고요. 네. 비 안 오고 돈 많은 지역이라 사람들 마음이 풍요로워서 그런지 친절하시고 그래서 아주 저는 외부인지만 행복하게 지내다 왔습니다. 돈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풍요롭고 뭐 친절하다는 얘기해 주셔서 갑자기 궁금한 게 강남 서초 이쪽 편에도 뭐 다닐 일 많잖아요. 아무리 자산운용사 대표님이시니까 강남 서초도 돈이 많은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강남 서초에 갔을 때 사람들이 친절하고 풍요로워서 그런 느낌보다는 어쨌든 뭐 부자들이 많고 뭔가 되게 비싼 아파트 건물 많다는 생각봐서 오히려 까칠하죠. 강남 서초는. 그게 무슨 차이냐면은 제가 한마디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뉴욕이랑 LA가 두 다르겠네. 군데가 제일 돈이 많은 곳입니다. 미국에서. 느낌이 다르겠다. 근데 뉴욕은 강남 서초 같아요. 바쁘시고 까칠하시고 지금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벌어야 되는 곳. 근데 LA는 거기서 버신 분이 은퇴하고 오시는 곳이에요. 또는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 할리우드 연예인들. 그분들은 친절해야죠. 이게 직업이 그거니까. 그래서 거기는 좀 마음이 넓은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그럼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어디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정말 제주도? 제가 안 살아봤지만 제주도에 그 귀농 같은 거 하신 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서울 강남 서초에서 또는 여의도에서 막 이렇게 치열하게 사시는 분보다는 마음이 넓지 않나요? 제가 만나보진 못해가지고. 제주도에도 전체가 다 돈이 많은 건 아니니까. 제주시 이런 데 말고 제주시에서 건물은 있으시되 뭐 오른쪽 왼쪽 뭐 애월 이런 데서 이제 사시는 분 아니, 추측입니다. 전혀 모릅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어떻게 요즘에 뭐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 뭐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를 휘청휘청이게 하면서 뭔가 국민들의 지지도 떨어지고 있다. 아니면 뭐 지지도 올라가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 들리는데 실제 미국에 계셔보니까 미국의 패권,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 이런 분위기는 어떠세요? 그거를 잘 알 순 없지만 살면 알 수 없나요? 그러니까 뭐 너무 큰 나라고 제가 그리고 딱 있었던 지역은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예를 들면 조 바이든 쪽, 카멀라 해리스 쪽이기 때문에 지금 뭐 포틀랜드나 시카고 이런 데서 또 뭐 주방위군이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거의 시작이 LA였어요. LA에 주방위군 투입되고 정말 막 시위가 격화되고 왜냐면 거기에 이제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멕시코가 쫓아낸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지론이거든요. 그래서 반 트럼프 정서가 엄청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그냥 돌아다닐 때 미국 일반인이랑 만나서 마주칠 기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놓고 우리나라 여기서 제가 작가님한테 혹시 뭐 국힘이에요 민주당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보통은 잘 안 그러죠. 우리나라 분위기가 좀 가려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섞여 있기 때문이고 근데 트럼프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인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바로 그냥 트럼프 욕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나 모르는 사람인데. 대부분 어차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뻔한 거죠. 예를 들면 뭐 전라도, 경상도 여기가 뻔한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상당히 위험하거나 그런 격화된 감정이 있는 거는 양쪽에 다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대표님과 머니트렌드 2016 요 책을 함께 총 8명의 이제 저자분들과 공저를 했는데 우선 주식 파트를 담당하고 계시죠. 주식 투자자로서 바라본 2025년 좀 어떤 분위기였다고 보세요? 지금 뭐 이미 몸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주식시장이 제가 이렇게 빠르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줄은 사실 몰랐고 이렇게 빠르게 간다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좀 억울한 게 뭐냐면 작가님은 이걸 이미 원고 상태에서 보시잖아요. 감수를 하시잖아요. 제가 이거를 쓴다는 게 지금 오늘 녹화를 10월에 하고 있는데 그럼 뭐 7, 8월에는 여름에 썼잖아요. 저희가. 그때 이미 저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써놨는데 출간되기도 전에 그렇게 되니까 독자분들이 이거 뭐 다 보고 썼네. 그게 아니고 7, 8월에 썼으니 뭘 보시면 되냐. 이걸 보고 재밌게 읽으시고 교훈을 얻고 2027을 또 보면 돼요. 그게 식견이 그래도 좀
연구에 1년에 하나 쓰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분위기고요. 다만 이제 또 반도체가 주도를 네. 막 하다 보니까 그런 대형주가 없으신 분들은 또 약간 아직은 나는 계좌가 아닌데? 라는 분위기가 조금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한국 주식부터 먼저 얘기해 주셨으니까 원래 사실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란 말이 아주 뭐 굉장히 많은 분이 알 정도로 한국 주식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 네. 뭐 작년까지도 안 좋고 사실 올해 뭐 1분기까지도 뭐 그렇게 안 딱히 좋은 거 아니었는데 이제 4월 때부터 좀 반전하고 뭐 7월 달까지 오르다 또 잠깐 정치하다가 또 갑자기 또 올라가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전의 분위기를 맞이한 걸까요? 여러분들이 해냈다. 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도 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뭐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은 뭐 해소될 게 더 많이 남았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는데 이 디스카운트 뭐 뉴트럴 프리미엄 이런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뭐 경제 또는 네. 어떤 특정 기업, 뭐 삼성전자가 갑자기 네. 3개월 전에는 돈을 하나도 못 벌다가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주가가 올랐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시각이, 심리가 되겠는데? 이거 올라가겠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오른 거고 또 오른 걸 보면은 확신이 더 생기고 그러니까 더 태워야 되겠네? 하다가 주식 안 하던 사람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4천, 5천이 꿈의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사실은 이 신정부로 바뀌면서 그렇죠.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좀 눌려있던 게 있었고 그게 해소됐다가 지금 정부는 이 주식시장에 약간 진심이에요. 이런 정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보통은 부동산이 더 진심이신 분들이 많고 뭐 또는 수출 아니면 뭐 중소기업 살리기 뭐 소상공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정부는 일단 주식시장 모르겠고 5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또 실질적인 정책들 네. 거버넌스 개선 이런 문제들로 연결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도 좀 선진국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일본이 몇 년 전에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우리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전 정부 때 저는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 정치에 대한 색깔이 없습니다. 저는 검정색 입으셨잖아요. 파란색도 뽑은 적이 있고 빨간색도 뽑은 적이 있어요. 저 왔다 갔다 해요. 원래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전 정부 때 코스피가 바닥이 2200, 2400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크게 바뀐 건 정부 하나인 건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3600까지면 거의 뭐 내 체력이 반만큼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50% 정도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이거를 판단할 때 이전의 정부들 아니면 정부 하나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 부동산보다 주식에는 관심이 물론 둘 다 해당되겠지만 네. 어느 쪽이 좀 더 큰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 주식에 관심이 없었다. 네. 근데 그게 주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일 수도 있고 또는 주식 외에 지금 행정 현안이 훨씬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그런 쪽에 신경 쓰는 게 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요. 작가님하고 저 같은 경우야 자본시장에 약간 천병 역할을 하고 있고 주식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둘러보시면 주식을 자산 중에 많은 비중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 뭐 부동산이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번에 SK 하이닉스 그 노조하고 이 기업가하고 결국에 싸우다가 노조의 얘기가 이기게 됐는데 그 성과급을 얼마 받느냐 이런 데서 관심 많죠. 또는 내가 부동산이 더 많으면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되냐, 세금이 어떻게 되냐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으로 가는 게 전반적인 경쟁 우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그거를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뭐든 뭐 좌든 우든 어떻게 접근을 했냐 부동산을 안 되게 하는데 접근을 방법을 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주식에 관심이 있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주식을 올려놓으면 일단 주식하는 사람 좋아하겠죠. 그리고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부동산을 죽이는 것보다는 주식이 좋게 된다? 그럼 내가 부동산 자산이 너무 많으니까 좀 덜어서 주식으로 가볼까? 근데 우리나라의 이 자산 배분을 보면 대부분 부동산으로 개인 자산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렇죠. 70%. 그 중에 조금만 덜어서 주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주식은 엄청난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기분이 좋다. 이게 정치의 좌우를 떠나서 이 사람? 이 정보? 주식에 좀 관심을 두네? 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부분이 좀 달랐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10월 이제 중순에 코스피가 3,600도 뚫고 했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올랐단 말이죠. 많이 올라서 이제 한국의 저평가도 사실은 어느 정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더 오를 것이냐, 이제 조정을 겪을 것이냐 고민이 많으실 텐데, 내년에 국내 주식시장 강세장을 그러면 여기서 더 이어갈 수 있는지, 만약에 이어간다면 어떤 조건이 좀 뒤따라야 될까요? 네, 저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되냐면 2021년, 22년, 한 3, 4년 전이에요?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코스피 3,300 갈 때요? 네, 떠올려 보세요. 네.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앉아 있으면 앞뒤 테이블에서 정말 주식 얘기밖에 안 하고요. 맞아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꽉 찬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한두 사람은 반드시 주식 종목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올라가서 상 최고가를 뚫은 건 맞는데 얘기 별로 안 하던데요? 아직 그 정도 아니에요. 이 얘기는 아직 주식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번 와줘야 주가가 오르게 되는데, 추가로 오르게 되는데. 그때 방송국에 주식 콘텐츠도 겁나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다큐, 예능, 요즘 섭외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막 제가 골라서, 어차피 제가 이제 방송을 하나만 하자, 주에 하나만 하자 이런 주의인데 골라서 갈 수 있었는데 지금 뭐 전혀 섭외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막 광기를 띈 강세장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갈 여지, 룸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썼던 거는 사실 삼성전자의 부활이었어요. 이거 쓸 때만 해도 삼성전자가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네. 근데 SK하이닉스는 이미 20만 원 중후반대 가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지금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이긴 한데 이게 어찌됐건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장주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적을 때는 14%, 많을 때는 한 20몇 프로까지 차지하던 한 종목이. 그러면 요 놈이 올라줘야 주가가 세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적어놨었는데 그게 시작이 됐죠. 시작이 돼서 지금 뭐 9만 원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삼성전자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코스피 지수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삼성전자가 이 디스카운트 요소, 프리미엄 요소, PBR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저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수랑 이제 삼성전자 얘기해 주셔서 많은 전문가들이 연말까지도 상승자 이어질 것을 전망하시는데 지금 내년 장도 좋게 보시는 그럼 대표님은 한국 코스피는 어디까지 좀 오를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질문제 있었는데 삭제를 안 하셨더라고요. 아니요. 해도 된다는 의미죠. 네네, 해도 된다는 의미죠. 근데 제가 맞출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두 개가요? 두 개만. 근데 3천이라고 대략 보고 4천을 가려면 30%가 오르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앞으로 한 60%만 올라주면 그러면 4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혹시 그들이 안 올랐다? 라고 하면 나머지 절반이 60% 오르면 또 4천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분위기가 좋아요. 원래는 무슨 뭐 HBM만 하네, 뭐 어쩌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으니까 뭐 제가 뭐 예단할 순 없지만 금방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진 않다. 그럼 얘는 중립 또는 좀 강세 정도 보는 거죠. 근데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 반도체 주식을 안 가진 분들은 소외감을 아직 많이 느끼고 있을 거거든요. 하나도 안 올랐어요. 얘네가 2배를 올라 버리니까 지수가 30% 오른 거예요, 그냥. 그거 안 오른 게 맞나요? 대부분 안 오른 거예요, 대부분. 작년에 많이 올랐던 애들은 시가총액이 작아요. 뭐 K-팝, 조선, 방산, 뭐 원자력 이런 애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가 그냥 눌러버릴 수 있는 시가총액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른 거야. 그럼 나머지는 어떠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제가 2026년까지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강세로 예상하는 두 번째 이유인데 이들이 주로 반도체가 아닐 뿐이지 여전히 경기 민감주나 경기 순환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증시를 이루는 종목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만들어가지고 외국, 중국이나 뭐 미국에 파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들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경기 순환주에 투자하는 방법은 뭐냐?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서
경기가 좋을 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기가 좋냐 안 좋냐 보면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침체 구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둘 중에 골라라 라고 하면 경기가 지금 안 좋으니까 좋아질 가능성에 베팅하는 게 저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50% 놈들이 오를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혹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합세,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를 수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뭐 이렇게 기술을 이끌어준다라고 하면은 정말 4천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그러면 말씀하신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은요? 뭐 좋게 보시는 건 얘기해 주셨고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고 HBM 중심으로 한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삼성전자는 좋게 보고요. 좋게 보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잘 모르겠어요. 아, 요즘 그 얘기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시류를 따라가야 욕을 나눠서 먹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현재 많은 이익의 비중이 그 HBM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신 그 특정 반도체 그리고 특정 엔비디아라고 하는 특정 고객사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더 잘 될지 안 잘 될지는 되게 기술적 요소가 많더라고요. 얘네가 뭐 몇 나노를 했네, 뭐 어디에 공급을 했네, 이번에는 전력 소모가 어떻게 이게 되게 어려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기술이 좋네 그럼 올라. 기술이 안 좋아 그럼 내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봤더니. 근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회사가 주가를 많이 올랐는데 지금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했냐? 아직 못했어요. 단독 기사 뜬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다라고 했죠. 한다라고 했지만 아직 그거를 이제 뭐 갖다 놨는지 매출액이 나왔는지 그거는 모르는 정도. 이제 그것도 아직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HBM이라고 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칩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이라고 봐야 되는데 전체 그 칩은 TSMC라고 하는 대만 회사가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그 사업부를 삼성전자도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근데 TSMC보다 기술력이 안 좋다는 평이 많아요. 그러면 이 파운드리가 지금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얘가 더 잘할까? TSMC를 따라갈까? 근데 아직 못 따라갔어. 그러면 들으신 분이 여기까지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삼성전자 HBM도 못하고 파운드리도 못해? 안 좋네? 나쁜 회사네? 근데 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연구원분들, 엔지니어분들, 그분들이 그냥 손 놓고 놀지 않을 겁니다. 제 추측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실 거예요. 연구해서 만약에 납품을 하면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못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주 비관론이 많았고 심지어는 그 뭐 블라인드라고 하는 이 직장인 앱에 삼성전자 직원분들이 야 우리 회사 망했어. SK하이닉스는 잘 되는데 우리 못해. 이런 패배의식까지 많을 정도로 회사가 비관론에 휩싸였어요. 근데 저는 주식을 투자할 때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오히려 비관론에 휩싸였을 때 투자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5만 원부터 이 책을 쓰면서 이거 너무 좋을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라고 한 거고 그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면 HBM? 아까 말씀하신 거 단독 기사 떴어? 실제 납품해? 진짜 매출 비중이 커져? 파운드리? 테슬라 하나 받았어? 뭐 AMD 받았어? TSMC랑 경쟁해? 이렇게 되다 보면 비관론이 낙관론으로 바뀔 겁니다. 그 구간까지 투자하는 게 SK 하이닉스처럼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서 내가 기술력까지 막 연구해야 되는 것보다는 쉬운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둘 중에는 삼성전자를 더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자, 근데 글로벌 빅테크들도 이제 자체 AI 칩 개발에 뛰어들었잖아요. 이게 그럼 SK하이닉스 같은 기존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는 기회인 거예요, 위기인 거예요? 이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TSMC가 잘 되고 SK하이닉스가 잘 되잖아요. 그 왜 잘 되냐? 엔비디아 때문에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AI 칩을 잘 만드니까. 그럼 엔비디아는 왜 잘 될까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칩을 살려고 하니까. 그렇죠. 엔비디아의 칩이 지금 제일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빅테크들 이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집단에서 야 나도 AI 할래. 나도 할래. 하면서 모두 다 뛰어들어서 엔비디아 칩을 사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안 좋다는 거군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빅테크가 어떻게 움직일까가 우리는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기술이 어때? 뭐 TSMC가 뭐 따라가 안 따라가를 보기 전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례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어떤 빅테크들이 뭔가 만드는 플랫폼 서비스 중에 이렇게 다극화된 게 많을까?
아니면 한 분야의 한 회사가 독식을 하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빅테크라고 하는 거는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커진 거잖아요.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먹었어. 구글은 검색 먹었어. 메타는 소셜미디어 먹었어. 넷플릭스는 OTT 먹었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 소비자는 하나의 서비스를 잘 많이 이용하는 걸 편애하지, 아, 오케이, 나 여기 이거 했다가 여기도 갔다가 귀찮아해요. 그 과정에는 다 같이 열심히 투자하는 구간이 있지만 아마 AI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이 오픈 AI라고 하는 챗GPT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이 회사가 압도적으로 높아서 다른 회사가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갑이 되는 게 아니고 오픈 AI가 갑이 돼요. 왜냐하면 나 구글 이제 안 할게, 메타 안 할게, 테슬라 안 할게, 모두가 인공지능 칩을 안 산대. 그러면 챗GPT만 사람들이 쓸 거니까 칩 구입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교섭력이 떨어지고, 그럼 엔비디아가 매출액이나 이익률이 하강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엔비디아가 가만히 있나? TSMC나 SK 하이닉스한테 가가지고, 야, 너네도 단가 내려. 너네 이제 내가 구매 조금만 할 거야. 또는 야, 나 삼성전자한테도 구매한다. 나 AMD한테도 구매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하드웨어 업체들이 조금 험난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럼 오픈 AI 인공지능 반도체 자체 설계 발표도 엔비디아 경쟁 구도에 안 좋은 걸 주겠네요? 안 좋은 거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이 엔비디아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AMD는 많이 오르고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게 엔비디아와 이 SK 하이닉스보다는 오픈 AI가 AMD한테 힘을 실어준다고 하니까 이쪽, 지금까지 소외받던 쪽이 좀 붐업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긴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해서 또 솔깃해지는데, 그럼 AI 산업의 성장세가 앞으로 더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 그러면 가열인가요? 더 오른 거? 사실 가열이란 말은 비슷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미 많이 100불 넘을 때부터 있었지만 지금 얼마죠? 180달러까지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제가 계속 틀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얘기가 과열될 거다, 과열된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계속 틀리고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AI는 계속 간다. 우리 생활을 계속해서 편안하게 해줄 것이고, 지금은 LLM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대화 친구잖아요. 검색을 잘해서 우리한테 잘 알려주는, 이거 말고 AI 비서가 나온다든지 로봇이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에 AI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분명히 발전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발전을 한다 해서 뭐 그 오픈 AI가 먹을까? 뭐 엔비디아가 먹을까? 이거를 예상하는 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꼭 안다고 해서 그게 주가로 연결되거나 어떤 종목 투자로 바로 연결된다라기보다는 우리는 투자할 때는 물론 트렌드를 봐야 되고 변화를 읽어야 되지만, 내가 여기서 내 돈을 넣었을 때 안전한가? 아니면 확률은 조금 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될 수도 있지만 낮은 확률을 투자하지 말아야 되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월급을 300만 원 받는데 300 중에 내가 250씩 로또를 산다? 로또는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하니까 그 사업자만 사실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안 사는 거죠. 그냥 재미로 그냥 1,000원, 5,000원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아마 1,000원, 5,000원 하지 않을 거예요. 200, 300, 뭐 2,000, 3,000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고, 꼭 내가 미래를 맞힐 거야 이런 것보다는 내가 틀리면 어쩌지? 틀려도 괜찮은가? 라는 내용들, 투자 방법론들을 제가 여기에 트렌드와 함께 담으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SK그룹에서 또 아마존이 웹 서비스와 손잡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는데, 시장 반응과 파생 효과는 좀 어떤가요? 이것도 그랬고, 이번에 그 오픈 AI가 같이 투자하겠다, 삼성전자랑 그 스타게이트 이런 거 할 때마다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 AI 주식들 주가 많이 올랐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게, 데이터 센터 한번 지었잖아요. 지을 때까지는 하드웨어, 뭐 건설, 뭐 전선, 반도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돈 벌어. 그러고 나면 누가 벌까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예를 들면 어떤 역을 지었어요. 신논현역을 지었어요. 그때까지는 이 철로를 놓는 회사들, 뭐 땅 파는 회사들이 돈을 벌겠죠. 그러고 나면 거기에다가 상가를 지은 사람, 뭐 건물주,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오픈 AI나 아마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드웨어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도가 어쩔 수 없이 빅테크가 없다 보니까 하드웨어 업체들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야, 그래도 AI 관련주 하이닉스밖에 없지 않아? 그리고 내가 뭐
현대 일렉트릭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 이해돼요. 근데 지금 해외 주식하기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너무 지금 편해요. 해외 주식을 더 추천하나요? 지금 2025년 10월에? 아니요. 국내 주식을 추천합니다. 국내 주식 추천하는데 2025년 5월과 2026년까지는 국내 주식이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6개월, 1년 동안 어떤 주식이 뭐 예를 들면 AWS 때문에 스타게이트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는 예측 가능성이 저는 좀 낮으니 좀 더 장기로 봐야 되고 장기로 봤을 때는 굳이 내가 한국 주식만 해야 돼? 아니야. 그럼 빅테크 사자. 빅테크가 잘 된다며. AI는 롱런 한다며. 그런 의사결정이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히 밥상에 차려져 있으니까 옛날 좀 한 10년 전처럼 꼭 국내 주식만 먹어야 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를 깨치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단기적으로는 내년까지 한국 주식이 좀 더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시 미국 주식이 좋아 보인다.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 좀 비싸 보입니다. 저한테는. 비싸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좋아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1, 2년으로 보면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거는 똑똑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자꾸 가서 훌륭한 기업을 만들어내고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은 결과적으로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성장하기가 어려운 이 포화된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는 거고 미국 시장에 간 기업들은 뭐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겠다, 침투하겠다라는 비전 자체에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내가 5년, 10년 투자할 거다라고 하면은 세금이 있어도 해외 주식이 훨씬 마음 편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